새벽 4시 이전에 눈이 떠져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 행동들을 계속하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 행복까지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3가지만 피하시고 대신 5가지 방법을 실천하시면 30년 불면증도 단 2주 만에 해결됩니다. 저처럼 말이죠.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생노트입니다. 새벽마다 눈이 떠져 천장만 바라보며 괴로워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행동이 오히려 불면증을 악화시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서는 새벽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행동 3가지와 대신 해야 할 놀라운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 방법들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들로 지금 당장 실천하시면 오늘 밤부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새벽잠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 소개해드릴 방법들 덕분에 약 없이도 7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들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매일 새벽마다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낮 시간 내내 피곤하고 짜증이 늘어 가족관계가 악화될 것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방법을 실천하신다면 오늘 밤부터 편안한 수면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보내며 가족들과 웃음이 넘치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건강이 놀랍도록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새벽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만 피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소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비결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면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무엇을 하시나요?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새벽에 깨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깬 후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나머지 수면의 질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첫 번째 금지 행동은 바로 화장실 갈 때 밝은 불을 켜는 것입니다. 우리 옆집 박명호 어르신은 밤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는 절대 잠을 이룰 수 없었답니다. 어둠 속에서 화장실 가기가 불안해서 환하게 불을 켰더니 그 이후로는 새벽에 한 번 일어나면 다시는 잠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밝은 화장실 불빛 때문이었습니다. 밤에 강한 불빛을 보면 우리 뇌는 이제 아침이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바로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화장실 다녀온 후에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오는 거죠. 새벽에는 꼭 은은한 조명, 센서 등 또는 수면 등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화장실 가는 길에 작은 손전등만 비춰서 발밑만 보이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뇌가 깨어나지 않아 다시 잠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2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불 꺼진 방에서 억지로 눈 감고 있기입니다. 빨리 자야 하는데, 내일 일정이 많은데 하면서 억지로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게 됩니다. 결국 침대가 휴식 공간이 아니라 걱정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아파트 75세 윤영순 할머니는 밤에 깨면 아이고 또 잠이 안 온다 라며 8시간 동안 뒤척이다 결국 아침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준 방법을 실천하시더니 이제는 새벽에 깨도 30분 안에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전문가들은 20분 이상 뒤척이면 차라리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조언합니다. 일어나서 몸을 천천히 움직이며 다시 잠들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침대에 대한 좋은 기억만 남게 되고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화됩니다. 3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새벽에 물을 안 마시고 참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74세 김순자 어르신은 화장실에 자주 가지 않으려고 저녁부터 물을 안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물을 안 마실수록 오히려 잠이 더 안 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계속 수분을 잃고 있어서 혈액이 점점 끈적해집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결국 잠이 더 안 오게 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은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다시 잠들기 좋게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새벽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화장실 갈 때 밝은 불을 켜지 마세요. 침대에서 억지로 눈 감고 있지 마세요. 물을 안 마시고 참지 마세요. 이 세 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새벽 수면은 훨씬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5가지 행동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수면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정보는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귀중한 정보입니다. 첫 번째로 꼭 해야 할 행동은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우리 아파트 이정희 어르신은 새벽마다 잠에서 깨어 괴로워하셨습니다. 20년 넘게 수면제를 먹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약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습관을 실천하시더니 한 달 만에 숙면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따뜻한 물은 우리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다시 잠들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미리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준비해두고 침대 옆에 둡니다. 그래서 새벽에 깨면 바로 마실 수 있죠. 이 방법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면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확실한 효과를 보려면 두 번째 방법도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걷기 명상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실내에서 아주 천천히 걸어보세요. 발바닥 감촉을 느끼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아주 느리게 걸으면서 뇌를 안정시키는 거죠. 일본의 한 노인 복지센터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걷기 명상을 2달 동안 꾸준히 한 노인들은 불면증 호소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방법을 처음 알았을 때는 이런 간단한 게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직접 해보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행복한 기억 떠올리기입니다. 새벽은 특히 걱정이 많아지는 시간입니다. 문득 돌아가신 배우자가 생각나기도 하고 자녀들 걱정, 건강 걱정 등 온갖 생각이 밀려옵니다. 이럴 때 의도적으로 좋은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손주가 처음 할머니라고 불렀던 그 순간, 가족과 함께 여행 갔던 즐거운 기억, 돌아가신 배우자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 이런 행복한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미국 수면협회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는 습관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도와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저도 이 방법을 실천하고 나서는 걱정이 줄어들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호흡 명상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인데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더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숫자를 세면서 호흡을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하고 세는 거죠. 우리 경로당 80세 최영순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새벽에 깨도 예전처럼 마음이 조급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새벽에 깨는 게 두렵지 않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 떠올리기입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누워있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 감사하고 손주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한 미국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높고 긴장이 빠르게 풀린다고 합니다. 물론 새벽에 일기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누워서 감사한 일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리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새벽에 하면 좋은 행동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걷기 명상, 천천히 움직이며 긴장 풀기, 행복한 기억 떠올리기, 호흡 명상, 천천히 숨쉬기, 감사하는 마음 떠올리기.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새벽에 깨도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숙면을 취하게 되실 거예요. 저도 이 방법들 덕분에 20년 불면증을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시도해보세요. 정말 인생이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 새벽에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와 하면 좋은 행동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말 효과를 보고 싶다면 꾸준한 수면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을 79세 김용자 어르신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루틴을 만드신 후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매일 밤 정해진 행동을 같은 순서대로 하니까 새벽에 깨도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제가 여러분께 추천하는 루틴은 이렇습니다. 저녁 9시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끄고 대신 조용한 음악을 틀어보세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을 방해하니까 꼭 끄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깨면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세요. 예를 들어 사진 보면서 미소 짓기, 걷기 명상, 호흡 조절처럼 순서를 정해두는 거죠. 우리 인천 아파트 이웃 82세 박정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이 루틴을 만들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새벽에 깨도 겁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이 제 자신만의 특별한 시간이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나만의 수면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새벽 시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낮 시간의 생활 습관도 밤의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새벽에 좋은 방법을 실천해도 낮 시간에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꼭 실천해야 할 낮 시간 습관은 아침 햇빛 받기입니다. 적어도 30분 이상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여 밤에 멜라토닌이 잘 생성되도록 도와줍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 햇빛을 충분히 받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저도 아침 8시에 일어나면 꼭 베란다에 나가 햇빛을 쬐고 날씨가 좋으면 가까운 공원을 산책합니다. 그렇게 한 지 3개월 만에 저녁에 훨씬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낮 습관은 가벼운 운동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늦은 밤에 운동을 하면 오히려 각성 상태가 되어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침이나 오후에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아파트 78세 이영수 어르신은 매일 오후 3시에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시는데 그 덕분에 밤에 잠이 훨씬 잘 온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했는데 이제는 수면제 없이도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한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녁 식사 시간 조절입니다. 미국 수면협회 연구에 따르면 자기 전 2시간 내에 음식을 섭취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가볍게 먹고 소화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동네 77세 김철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까 속이 편해서 잠이 잘 와요. 예전에는 야식을 자주 먹었는데 그때는 새벽에 자주 깨고 속이 불편했어요. 이렇게 낮 시간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밤에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낮 시간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한 가지씩 바꿔나가세요. 서서히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지금까지 새벽에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 하면 좋은 행동 5가지, 좋은 수면 루틴 만들기, 그리고 낮 시간 생활 습관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분명 수면의 질이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동네 77세 최순덕 어르신은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새벽에 깨면 또 잠이 안 오네. 이러다 건강이 나빠지겠다라는 생각에 더 불안해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시간을 감사의 시간으로 바꾸기로 결심하셨답니다. 매일 새벽에 깨면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눈을 떴으니 고맙다라고 스스로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러자 점점 새벽에 깨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시간이 소중한 자기만의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새벽 3시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게 일상이 되었다고 하세요. 그렇게 30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시 잠이 온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새벽에 깨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최순덕 어르신처럼 마음가짐을 바꾸고 나서는 새벽 시간이 오히려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새벽에 깨면 나만의 특별한 시간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결론적으로 새벽에 깨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숙면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새벽에 깨면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 중에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신 것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친구나 가족 중에 새벽잠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실천해보세요. 단 하루만이라도 시도해보시면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점점 더 나은 수면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 밤부터 건강한 수면으로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노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